안녕하세요, 고3 여러분.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2016 고3 6월 모의고사 공통수학 해설 맡게 된 태전관 원장 임수진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통수학 보면서 생각들이 많으셨을 텐데 난도가 높지 않았어요. 이번에 높지 않았고 기막힌 발상이 필요했던 풀이보다는 직관적인 관찰 그리고 탄탄한 기본기만으로 되게 22번까지 간결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수시가 강세인 우리 경기도 광주 친구들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 감히 추천드리자면 배운 지 가장 오래됐던 수학 원 같은 경우는 수학 학습량 전체의 40% 정도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 수학 2랑 선택 과목을 60% 정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학 원 비중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광주 친구들은 수시가 강세이다 보니까 수학 원을 2학년 1학기 때 배운 이후로 거의 또 다루지 않았던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정시를 준비하느라 갑자기 이제 수학 원을 학습하게 되면서 너무 오래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도출해 내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전체 학습량의 40% 정도 공부하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22번 가볍게 해설하고 영상 마무리 지을 건데요. 6월 모의고사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아무튼 앞으로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일단은 2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처음에 주어진 함수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두 함수 같은 경우는 뭐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처음에 그냥 교점을 이제 구해보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후에 뭐 점 A를 구한 상태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점 A가 Y는 2에 X 플러스 1승 위에 있다는 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 그 이후로는 뭐 이 함수와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그리고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의 기하적 특성을 이용해서 뭐 3, 3이면 여기가 이제 3루트 2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가 3루트 2인 걸 알아낸 상태에서 문제는 넓이를 16으로 줬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높이를 우리가 구해볼 수 있고 그 높이 같은 경우도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볼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풀이가 전부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기본기가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들, 기막힌 발상이 필요한 문제들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3 여러분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수학2 총평 및 해설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21번 준비했고 이번 수학2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교나 장황한 풀이 이런 것들보다도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해야 됐던 문제들이 많았고 공통수학이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1번도 일단 간단하게 뭐 해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과 이 극한이 다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 다들 잘 하셨겠지만 절대값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이제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게 되니까 fx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이제 옆에 곱해져 있는 gx가 0이 된다는 사실만 캐치해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은 뭐 간단하게 뭐 gx 설정해 줄 수 있었고 뭐 g-f나 뭐 그 이후의 풀이들도 사실 대입해서 뭐 금방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기본기에 충실하는 수학2 학습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석학원 수학과 김지원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저랑 같이 뭘 할 거냐면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확률과 통계를 같이 볼 건데 2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우선 그 전에 우리 이번에 확률과 통계 선택하신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확률과 통계는 난이도가 적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는 이제 28번, 30번 아니면 29번, 30번으로 어려운 문제를 두 개를 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29번, 30번으로 제일 어려운 두 문제를 선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29번이 제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다고 해도 여러분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29번이 대체 얼마나 단순했길래 이번에 등급 컷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건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29번 문제에서는 확률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 던지는 문제가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사위를 총 3번 던져요. 여러분은 이거를 보자마자 뭘 해야 되느냐? 주사위를 3번 던진다고? 근데 주사위 하나당 경우의 수가 6이니까 6의 세제곱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는 어쩔 수 없이 6의 세제곱인 216이 되겠다라는 거를 바로 캐치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돈의 첫 번째를 A, 두 번째를 B, 세 번째를 C라고 한다고 했는데 조건이 나왔죠. 근데 우리 문장 두 번째 거 보니까 어때요? A 더하기 B가 8이다. 또는 B가 C 이상이다 라는 조건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또는으로 엮었다는 건 이건 보자마자 덧셈 정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하는 부분은 확률의 덧셈 정리였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사건이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사실 기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식으로만 확률 구하고 더하고 빼고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사건을 우리가 편하게 A, B라고 놓을게요. 자, 제가 A라는 사건을 뭐라고 넣을 거냐면 첫 번째 나온 사건 A 더하기 B가 8인 사건을 제가 A라고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 B가 있어요. 이 사건 B라는 아이를 B가 C 이상일 확률에 대해서 본다고 했으니까 B가 C 이상일 상황을 우리가 사건 B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덧셈 정리 사용하니까 바로 뭐 해야 돼요? PA 구한 다음에 PB 구한 다음에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인 PA 교 B를 구해서 그거를 빼야 되겠죠.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우리 이 조건 만족하는 거 한번 구해볼게요. PA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더해서 8이 나오는 상황만 마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A, B, C에서 A 더하기 B에만 조건이 걸려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A 더하기 B가 8이 되는 상황은 뭐가 있겠냐면 2랑 6이 나왔을 때 3이랑 5가 나왔을 때 4랑 4가 나왔을 때 5랑 3이 나왔을 때 6이랑 2가 나왔을 때 이렇게 5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그럼 경우가 5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216분의 5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실수 포인트였어요. 이게 오답률이 높은 이유였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A, B만 고려를 한 상황이고 우리는 아직 C를 고려하지 않았죠. 그럼 우리 A, B에다가는 5가지 경우를 넣을 수가 있지만 C에는 6개의 숫자 1, 2, 3, 4, 5, 6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C에는 6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216분의 5가 아니라 무엇이겠느냐? 216분의 A, B를 결정하는 경우 5가지의 C의 숫자가 결정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기가 일어나서 216분의 30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P, B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P, B는 B가 C 이상일 확률인데 여기에서 개수 세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B와 C만 고려하면 안 되고 A를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B가 C 이상인 경우는 아시겠지만 B가 1일 때 1밖에 안 되니까 1개, B가 2일 때 1, 2로 2개 이렇게 가요. 그렇다면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 1, 2, 3, 4, 5, 6을 다 더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의 확률은 216분의 B가 C 이상인 경우의 수가 그러면 1부터 6까지를 다 더한 21가지가 되겠고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B랑 C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A를 고려해서 A에 들어가는 6개를 추가로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16분의 126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이거 그럼 더하면 끝이겠네요. 덧셈 정리니까가 아니라 우리 곱사건의 확률도 같이 구해 주셔야 돼서 P A와 B의 곱사건을 구해줄 겁니다. 자,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더해서 8이 되면서 B가 C 이상의 확률을 구해줘 인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216에서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6이랑 2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A가 6이고 B가 2예요. 그럼 이 경우에서 우리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2가 지금 B가 된 거니까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 C가 될 수 있게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 C의 경우의 수는 이 2랑 똑같겠죠. 이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하의 자연수인 1, 2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고, 그럼 이 친구는 3 이하의 C가 들어가니까 세 가지, 얘는 네 가지, 얘는 다섯 가지, 얘는 여섯 가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확률은 전체는 216이었고 A,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각각의 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니까 이 친구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모두 더한 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16분의 21에서 1 뺀 거니까 20이겠네요.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약분을 안 했어요. 어차피 통분할까봐. 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마지막에는 그럼 우리 덧셈 정리의 공식에 의해서 해줘야 하는 것은 PA 더하기 PP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 빼주셔야 되죠? 겹치는 거는 우리 빼줘야 되기 때문에 216분의 20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16분의 136이 돼서요. 요거 약분해주시면 답이 나오는데 요건 약분해주시면 27분의 1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정답은 이거를 분수를 만들어서 서로서가 될 수 있게 기하분수 만든 다음에 분모분자 더하는 게 정답이었기 때문에 요거 둘이 더해서 정답이 44가 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29번 치고는 풀이가 굉장히 단촐하죠. 보면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확률 덧셈 정리에 주의만 해주면 되는데요. 두 가지 확률 구하고 그리고 겹치는 거, 곱사건의 확률 구하고 확률 3개 구한 다음에 덧셈 뺄수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오답률이 왜 높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황은 A, B만 고려하는 걸로 이거는 B와 C만 고려하는 걸로 해서 숫자가 조금 더 분자가 작게 나오면서 답이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단순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번 등급 컷이 조금 높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 6월 모의고사 때 어땠느냐? 확률과 통계의 경우 1등급이 88점이고요. 2등급이 80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4점씩 올라서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4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아마 1점에서 2점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원사학원 조호혁 선생님입니다. 오늘 2026년도 6월 평가원 미적분 총평입니다. 우선 23번부터 27번까지는 무난한 문제였고 28번부터 30번까지는 경기 광주시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오답률이 각각 91%, 85% 그리고 94%로 전국적으로 보아도 되게 충격적인 난이도였습니다. 28번 문항의 경우 문제에 쓰여있는 이계도 함수를 구해볼 생각과 조건 가 나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서 문제를 풀이해 나갔어야 됐습니다. 또한 29번 문항의 경우 등비 급수를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30번 문항의 경우 합성 함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작년 수능 미적분 난이도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문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한 문항들도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했고 최악의 난이도를 생각해서 구평, 수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대비하여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미적분 총평을 마치고 학생들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항인 28번 문항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8번 문항을 보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 도함수를 갖는 함수 fx와 두 상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2의 b제곱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계 도함수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 이 fx라는 친구 지금 가 보면은 이게 쭉 나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고 있는데 좌변 같은 경우 우리 ax 플러스 b만 우변으로 이항을 한 뒤에 우리 fx의 5제곱 더하기 fx의 세제곱을
우리 gx라는 새로운 함수로 일단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를 미분하면은 이제 g'x 나오고, 자, 이 미분해주면은 이제 합성함수 미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진행이 되고,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우변 같은 경우도 우리 ln이니까 이제 로그함수 미분 사용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계도 함수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이제 g'(x는) 자, 얘를 이제 미분하게 되겠죠. 이제 곱의 미분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곱의 미분법. 이거는 이제 다 적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찰을 조금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g'x도 이제 여기서 미분해보면은 양변 이제 몫의 미분법 사용해가지고 이제 표현해두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나번 조건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f-3과 f3을 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자, 이 친구를 이제 보면은 우리 수학 2에 나온 이제 사이값 정리가 이제 생각이 나야죠. 사이값 정리. fc는 0을 만족시키는 그 c가 -3과 3, 열린 구간 -3과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사이값 정리 우리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 조건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c는 0을 만족시키는 c가 어쨌든 존재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잘 보면 gx 같은 경우도 fx의 5제곱 더하기 fx의 세제곱, 그러면은 여기다 c를 만약에 집어넣으면 x에다가 0이 되는 값이 존재를 하겠죠. fc는 0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g'x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지금 인수로 fx 가지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에 이제 c 넣어주면 역시나 g'c도 0이 되는 그런 c 값이 여기에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 번 더 미분해봤던 이 더블 프라임도 지금 보면은 g'x도 여기서 이제 곱의 미분법을 해보면 알겠지만 각항에 fx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c도 0이 되게끔 하는 그 c가 열린 구간 -3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식을 쭉 봤을 때 g'x가 지금 우변 같은 경우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c 값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분자를 0으로 만드는 -2랑 1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c 값이 -2랑 또는 1이 되는데, 둘 다 보면은 알겠지만 이 열린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경우를 모두 다 따져줘야 해요. 따라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c는 -2일 때, 2번 경우 c는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고, 그리고 그 c 값이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c는 -2일 때 먼저 따져보면은 g'-2도 0이 된다. 그래서 그 -2를 이제 넣어보면 알겠지만 여기다 -2 넣어서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때 a 값은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경우 c 값이 1일 때, c 값이 1일 때도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g'1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111 넣어가지고 이 값이 싹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3분의 2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a 값 하나로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a2의 b제곱, 이거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 구하려면 a 값 하나로 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조건이 바로 나에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나에서 두 번째 조건 보면은 이제 f'2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써져 있는데, 자, f'2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건데, f'은 여기 있거든요. 지금 보면 g' 했을 때 나오죠. 여기 인수로. 여기다 2를 이제 살짝 한번 넣어봅시다. x에다 2를 살짝 넣어. 그러면은 f'이 지금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 0보다 크죠. 자, 그리고 f2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아까 전에 봤겠지만 c 값이 될 수 있는 게 -2 또는 1이었으니까 이때 이제 0이 되는데, 이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녀석 0이 아닌 수로 제곱했기 때문에 얘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고,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형태 보면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g'는 0보다 어떻다?
플러스 곱해서 0보다 크다. 여기다 2 넣어서 이제 해석해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2 넣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봤더니 이제 A 값에 대한 범위가 나오더라고요. A는 17분의 10보다 작아야 한다.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 아까 1번, 2번, 아까 C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C 값이 1일 때 각각 A 값을 구해봤는데 조건 만족시키는 A 값은 1번에 있던 A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는 17분의 10보다 크죠. 자,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를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임을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에 집어넣고 대입하고 이제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되느냐, 이 C 값이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2 여기다 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 다 싹 넣어가지고 이 값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돼야 되겠죠, 지금 보면. 해서 이제 마이너스 2 다 대입해가지고 쭉 계산 마저 진행해주면은 이제 B 값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어서 A 2의 B제곱은 마이너스 3 2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다. 따라서 1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적분 총평 및 28번 문항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함축의 미추론이에요. 함축의 미추론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했었냐면 정말로 이 밑줄 친 부분에 숨겨진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말을 하는 부분을 글에서 찾아서 보기에서 한 번 더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밑줄 친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해석을 좀 해보면 If the performance boosts your self-worth, 만약에 성과가 물론 당연히 그냥 퍼포먼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성과가 boost, 증진시킨다면 당신의 자기 가치, 자존감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증진시킨다면 그 증진은 기반할 겁니다. in fiction, 허구에 기반을 할 거래. 어떠한 성과가 나의 자존감을 올리고 되게 초막 내용이네요. 근데 그 성과는 허구에 기반을 할 거래.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허구에 기반하고 있는 이 성과가 증진이 안 좋은 쪽이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내 증진이 허구에 기반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면 얘랑 같은 말을 하는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거꾸로 올라갈 거예요. 자, in all these cases, 이 모든 경우에서 너무 좋은 문장이 등장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뭐 하는 문장이니까? 정리하는 문장이니까. 위쪽에 아마 예시가 다량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다량의 예시를 정리하고 있어요. 자, 좋고 나쁜 감정들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고 나쁜 감정들은요, 기반하지 않는데요. 어디에 기반하지 않냐면 너가 너에게 공을 돌릴 수 있는 것에 기반을 하지 않는데. 한번 봅시다. 좋은 감정. 그러면은 boost your self-worth랑 같은 맥락일 거고, 그러면 더 boost랑 같은 맥락일 거예요. 자, 근데 그게 같은 구조인 게 조금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모든 경우에 좋고 나쁜 감정은요, 어딘가에 기반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너가 좋은 감정을 느낀다면 그거는 B에 기반하는 거래.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something you can take credit for, 너한테 공을 돌릴 수 있는 거랑 허구랑 반대한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basing your self-worth on climbing performance, 기반하는 것은요, 당신의 자기 가치를, 자존감을요, 어디에 기반할 거냐면 등산 성과에 기반하는 것은
둘 거래요. You at whim of external factors 외부 요소의 혼돈 속에 둘 거래. 자, 그러한 요소들은요 아마도 be random 무작위적이고 오도할 겁니다. 자, 우리 더 안 읽어봐도 돼요. 더 안 읽어봐도 돼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당신의 자기 가치, 자존감을 어딘가에 기반하는 것은 외부 요소에 둘 건데 그 외부 요소의 특징이 어때요? 랜덤하고 misleading해요. 자, 그러면은 더 안 봐도 돼요. 아까 하얀색 밑줄 친 부분 여기 그대로 있네요. 자, 이 경우에 뭐라 그랬냐면 외부 요소에 두는 거랑 같다 그랬고 그 외부 요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랜덤하고 misleading 하고 있어요. 자, 크게 논리 구조를 봐야 됩니다. 뭔가에 기반을 했는데 그 뭔가가 랜덤하고 misleading 해. 너가 요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요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자연스럽게 이쪽에 있는 랜덤하고 misleading 하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보기를 보니까 너무 대놓고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당신의 pride, self-worth가 바뀐 표현이 될 경우에는 self-worth가 pride로 바뀌었어요. 당신의 pride는요 is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3번으로 쉽게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내용을 주로 물어보는 지문에서 핵심 단어가 그대로 쓰였다면 정답이 아닐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단어, 이 경우에는 당연히 self-grow일 거고 그 다음에 random, misleading일 거예요. 이러한 단어들이 그대로 쓰였다면 한번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 평가원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달콤한 함정일 수 있으니까 때려 맞추지 마시고 항상 21번 함축 의미 같은 경우에는 문장 속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문장을 최대한 빨리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순서 배열은 항상 3점이 훨씬 더 쉽다 였습니다. 왜냐면 우리 평가원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기 때문에 소재가 어려우면 논리를 되게 쉽게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순서는 당연히 논리 순서예요. 팩트리랑 다르게 순서 삽입에서의 논리는 되게 담백합니다. 진짜 정직해요. 그래서 뭐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냐면 다음에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기도 해요. 한번 볼게요. A good example of chaos is magnetic pendulum. 아주 좋은 예시는요. 무엇의 예시는? 혼돈의 아주 좋은 예시는 magnetic pendulum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뭐 자석추인데요. 자석추인데 정확한 뜻은요. 자기 진짜라는 어떤 장난감이에요. 자, 무엇으로서 팔리냐면 executive toys, 사업용 장난감으로서 팔리는 것들입니다. It has 4 magnets. 그것은요 4개의 자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자석은 네모 모양으로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요 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추는요 swing back and forth,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것들 사이에서. 자, 그러면 쌤이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추가 하나 있을 거고 바닥에 사각형 모양으로 자석이 있어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대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 자기 진짜는 무엇의 예시다? 혼돈의 예시다. 3점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소재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기세에 눌리지 마시고 기세로 안 눌러야 됩니다. 자, A부터 볼게요. In order to produce chaos, 혼돈을 만들기 위해서 the iteration, 반복이요, has to be, 존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존재해야 되냐면 within what is called a nonlinear system 무엇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 존재해야 되냐면 비선형 체계입니다. 비선형 체계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자, 모듈 내용에 집중을 할 거예요. 일단 보니까 iteration 앞에 D 한번 언급된 녀석 앞에 붙어야 되는 정관사가 있으니까 한번 iteration이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잠깐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Nor are all nonlinear system chaotic. 부정어구가 앞으로 나가서 토치가 됐지만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비선형 체계가 혼돈인 것도 아니답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적 단서가 나왔어요. 노어는 뭐뭐도 아니다니까 얘가 나오려면 앞에 반드시 어떠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얘를 B라고 할게요. 앞에 반드시 뭔가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게 논리가 맞으니까. 자, 모든 비선형 체계가 반드시 혼돈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모든 A가 혼돈인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될 겁니다. 자, A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주어진 글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A로 시작할 수 없을 거예요. B 볼게요. 추를 놓아봅시다. 그리고 관찰해봅시다. The magnets, 자석들을요. 그것이 추가 방문하는 자석들. 여기서 추를 놓으면은 이게 자석이니까 이쪽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추가 방문하는 자석들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요, in what order, 어떠한 순서로 이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추에 대한 설명, 자기 진짜에 대한 설명이고 거기서 한번 얘를 놓아보자라고 했으니까 못 올 이유가 전혀 없네요. 남겨둡시다. C 볼게요. No matter how much care is taken, 아무리 많은 관심이 주어진다고 해도 뭐 하기 위해서? 추를 시작하기 위해서 같은 위치에서 추를 시작하기 위해 뭐 아무리 많은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it will visit, 그것은요 방문할 겁니다. 완전히 다른 지점을 방문할 거예요. 두 경우에서. 자, 우리가 추를 논다고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추를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 펜듈럼을 시작하기 위해 아무리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도요, 양쪽의 경우, 두 경우에서 완전히 다른 곳을 방문할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핵심은 여기네요. 두 경우에서. 그러니까 두 경우가 반드시 앞에 먼저 언급이 돼야 됩니다. 주어진 글에는 두 경우는커녕 그냥 자기 진짜에 대한 설명이니까 마찬가지로 C로 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C의 마지막 부분을 좀 먼저 읽어볼게요. Chaotic systems are generated. 혼돈 체계는 만들어집니다. 무엇에 의해? 반복에 의해. 비록 모든 반복이 혼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래요. 모든 반복이 혼돈이 되는 것은 아니래요. 우리 이거 전에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네요. 자,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점검하면 되는데 A를 할 때 뭘 점검했냐면 A라는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될 내용이 있었어. 뭐였죠? 뭔가가 혼돈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됐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C에 있습니다. 그쵸? 즉, 뭔 소리냐면 A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반드시 C가 나와야 해. 그쵸? 그런데 글은 반드시 B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읽어봐도 우리가 이렇게 글의 논리가 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서는 모든 글을 다 읽으려고 하는 순간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논리적인 구조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논리적인 구조를 찾았으면 읽어보면서 우리가 검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푸셔서 평가원의 담백한 논리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2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유형이기 때문에 빈칸 먼저 좀 읽고 어떻게 접근할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할 때, 이 사람이 몇 절 이하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그저 뭘 가지고 있다? 누구든 예측할 수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마치 당신이 빈칸인 것처럼 느낄 겁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작가가 주는 캐릭터의 인상과 독자가 느끼는 느낌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작가는 어떤 인상을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글을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자, 작가가 종종 우리에게 인상을 제공합니다. 근데 어떤 인상을 제공하냐면 작가들이 뭐 한 것 같아? 그들의 캐릭터의 얼굴을 제공한 것 같은 인상을 제공한다고 해요. 자, 근데 실제로는 작가는 그저 뭘 주었다? 우리에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외곽선만 줬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대조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사실 작가가 우리에게 준 거는 뭐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외곽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느낀다라고 해? 캐릭터의 얼굴을 생각한다라는 지점이 나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유추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작가가 제공하는 외형이라는 건 외곽선이고 그것을 보고 느끼는 독자는 얼굴을 느끼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추가적으로 증거를 하나만 더 찾아보자면 여기 볼게요. 그리고 아주 종종 we mistake A for B 라는 구조가 하나 나오는데 자, 이 수거는 우리가 A를 B라고 오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B로 오해를 하냐면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보통 들은 것을 당연히 뭐에 대해서 들은 것? 누군가의 인상에 대해서 들은 것을 무엇이라고 오해를 한다? 그 인상의 설명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작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누군가의 인상이라면 결국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은 뭐죠? 역시 그 설명에 대한 자세한 얼굴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들어가야 할 말은 독자는 무슨 느낌을 받는다? 인상을 제공한 것을 가지고 캐릭터의 얼굴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보기에는 캐릭터의 얼굴과 관련된 선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자, 가장 맨 처음부터 나왔죠? 마치 우리는 무엇처럼 느낀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은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도 왜 아닌지 같이 볼게요. 사회적인 집단, 절대 나올 수가 없는 키워드고 세 번째, 그의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시 3번도 들어갈 수 없는 선지가 나왔죠. 그리고 4번도 보자면 오히려 자세한 디테일인데 누구에 대한? 그의 행동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 위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마지막 5번 그의 인성에 대한 설명 역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빈칸 문제를 풀 때 왜 정답이 아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조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연석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심규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6월 모의고사, 고3 6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3가지 지문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엄매 37번인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흔히 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이러한 문법들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법들과 관련해서 개념을 알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은 피동정미사가 결합한 피동사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동정미사의 종류에는 이히, 리, 기가 있더라. 그러면은 기억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히, 리기가 들어간다라는 거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니은으로 봤을 때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 문장이래요. 우리 안긴 문장, 아는 문장 할 때 서술어를 가진 아는 문장의 특징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주어 다음에 주어가 바로 오고 서술어가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처럼요. 그래서 지금 이 주어와 서술어가 묶여서 또 다른 주어의 서술어로서 작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을 볼 건데 본용어와 보조용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개념들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했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겠다. 확인하지 않았어도, 숙지하지 않았어도 사실 본문의 내용이 다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따가 왜 숙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 문제에서 답을 빠르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번부터 5번 중에 정답이 몇 번이었죠? 정답은 5번이었어요. 5번 보면은 디귿은 실현되었지만 기억은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디귿이 아까 뭐였다? 보조적 의미의 연결어미였다. 그러니까 즉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결합하는 형태가 어디 나와 있느냐라고 보면은 여기 보면 걸려버렸다 할 때 려 보이십니까? 이 려가 걸리다와 버리다라는 보조용어,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를 이어주는 보조적 의미의 연결어미겠다. 그래서 디귿은 실현이 되었어요. 근데 기억이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억은 우리 아까 전에 뭐였다? 피동정미사였다. 피동정미사가 어디에 적용이 되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요, 보여 보이십니까? 여기 보여. 원래 보여의 기본 형태는 뭐다? 보다라는 기본 형태이겠다. 근데 이 보다라는 기본 형태에서 뒤에 어미 어를 가지고 와주고요. 그 사이에 뭐를 넣어주었다? 피동전미사 이를 넣어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이여, 보여가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이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다? 기억이 실현이 되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는요, 어떠한 중요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문법을 미리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본문 내용을 풀 때 문제, 지문을 읽게 되면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본문 내용 보면은요, 내용 세세하게 설명이 다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고 또 복잡해요.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미리 사전에 문법을 공부를 해놔서 개념들을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숙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문법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는 소리예요.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거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숙지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 문제를 풀 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가 있겠다. 근데 저는요, 숙지, 개념 숙지는 잘 돼 있는데 문제 풀 때 맨날 틀려요 하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적용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적용 방법 만든 것처럼 암긴 문장 할 때 서술어를 가진 않은 문장에서 무슨 문장을 찾아라?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만들기가 힘들면은 주변에 학원 혹은 인강 굉장히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으니까 한번 요청해 보시고 학원에서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37번 문제, 그리고 특히 이번에 언어와 매체 고르셨었던 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문법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심규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오답률 두 번째인 16번 지문을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 16번 지문은 비문학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비문학 지문들은 다 근거가 어디에 있다? 지문 속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속에서 근거를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 16번을 문제를 풀 때 뭐 먼저 봤어야 되냐면 우리 선지를 먼저 봤었어야 돼요. 왜? 선지에 지금 보면은요 굉장히 겹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보면은 기억은 플로리다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니은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도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한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에 있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봐주셔야 될 거라고요. 왜? 우리는 선지를 풀려고 지문을 읽는 거지 지문을 분석하려고 선지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줘야 될 내용은 플로리디에 관련된 내용이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 나머지 것들도 봐야겠죠. 인간 중심주의 입장, 그리고 뉴턴의 입장, 마지막으로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 이 세 가지도 한 번씩 봐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적어놓고 시작하면 좋겠죠. 인간 중심주의, 뉴턴의 입장, 그리고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 그럼 우리 본문에서 얘네들을 키워드로 잡고 이 단어들이 나오는 부분을 좀 중점으로 봐주셔야 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넘어가서 본문에서 정답인 선지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이 정답이죠. 기억의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지 보면은 우리 이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중간쯤에 있는 부분이고 칸트 윤리학의 위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누가 주장했대? 플로리디가 주장했대요. 지금 보면은 플로리디 아까 전에 1, 2 그리고 4, 5번에 있었던 그 녀석들이요. 이거. 이 플로리디의 의견인데요. 이 의견과 상충하는지 상충하지 않는지를 알아놓은 그 선지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16번 다시 한번 본문 보면요. 기억 봤을 때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지와 무관하게요. 본성에 적합한지와 무관하게라는 말은 없었다. 여기 보면은요.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라고 얘기했지 완전히 무관하게라는 말은 없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국어에서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봐주셔야 되냐면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냐면은 전체를 지칭하는 이런 단어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그 특성을 한 번에 모아서 설명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번 보면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상충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16번 해설이 끝이 나고요. 그 다음 오답률 세 번째인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융합 지문이었어요. 여러 개, 그 두 개의 지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지문이었고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혹은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보기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겠다.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 보기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한 후에 읽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 근거가 전부 다 지문 속에 있다. 지문 속에서만 찾아서 썼으면 굉장히 쉬웠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지문 속에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파트입니다. 나에 있어요. 나에 있고요. 한번 보면은요. 주택이나 상가일 경우 최단 존속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이 된다더라.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겠더라. 얘기 한번 보고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보기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요.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이 된다더라.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조건이 있대요. 조건 같은 것들 체크 잘 해주셔야겠죠. 임대차 기간이 뭐 해야만 정해져 있어야만 인정이 되겠더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받고 싶으면 임대차 기간을 정해 놓아라 라는 거겠죠. 다음. 보시면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뭐를 초과하면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가 있겠더라.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라 그랬어요. 임차 둘 다예요.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가 있겠대요. 대신해서 자료를 수집해 주는구나.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 절차를 따르기로 뭐를 해야 합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겠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절차로 따라간다? 재판 절차로 따라가 버리겠다. 이런 내용들 빠르게 파악해 주시고 한번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내용 보면은요, 인물이 두 개가 나옵니다. 갑과 을이 나오고요. A 주택과 B 상가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봤던 내용들, 그쵸?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갑이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를 나눠줬는데 A는 최단 존속 기간을 정했대요. 근데 B는 정하지 않았다더라. 그러면은 B는 뭐가 안 돼요?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받을 수가 없겠죠. 자,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규정된 상한액을 또 초과해 버렸대요. B 건물의 특징 중에 하나, 상한액을 초과해 버렸더라. 이 내용 아까 어디 있었어, 얘들아? 자, 여기 보시면은요, 보증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겠더라. 그러면 일단 B의 입장에서요, B의 입장에서 지금 을의 입장에서 B 상가에 대한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잘 봐주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위에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최단 존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A 주택은 존속을 할 수가 있으나 B는 존속을 할 수 없겠구나.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했고요. 거절하게 되면 뭐가 생겨? 분쟁이 생기겠죠. 분쟁이 생기면은 조정 절차로 넘어갈 거다. 다만 조건이 있었어. 뭐 해야 돼? 둘이 합의를 해야 돼요. 분쟁이 생겼는데 이러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했대요. 그럼 어디로 넘어간다?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본문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정답인 선지만 한번 빠르게 볼 건데 5번 볼 겁니다.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는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더라. 이거 내용 어디 나와 있었니 얘들아? 여기 나와 있죠.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겠다. 뭐를 할 때? 조정 절차를 겪을 때요. 근데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겠다. 그러니까 즉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얘기하는 걸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5번이 왜 틀렸냐면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겠군이라고 하는데 을이랑 사실 갑을 위해서도 자료를 수집해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런 식으로 찍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독서 지문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독서 지문은 사실상 조금은 쉬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어려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본문의 내용은 길었지만 문제 속에서요 꼽아서 낸 부분은 없었겠다. 여러분들한테 헷갈려라 라고 낸 문제는 없었고요. 그냥 본문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꼼꼼하게 읽었다면 파악을 좀 더 꼼꼼하게 해줬으면 전부 다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많죠. 꼼꼼하게 읽었더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냐면요.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본문에서 찾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원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읽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된다? 보기의 내용 혹은 선지의 내용을 분석해 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문을 읽기 전에 선지를 먼저 읽으면서 내가 본문에서 이 내용 중점으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지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본문을 읽을 때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부분만 그런 부분만 읽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유의해 주시고 모르겠다면 선생님한테 도움 많이 받아서 꼭 좋은 성적 얻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2026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